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군의 헤르손 철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르손 같은 중요한 요충지에서 러시아군이 빠졌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대승을 거뒀다, 이제 러시아는 끝났다고 떠들어대는 이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인도의 퇴직 외교관으로 지정학에 정통해 여러 매체에 기고를 하는 바드라 쿠마르의 견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떠났다고 해서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너무나도 성급하게 좋아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의 철수는 본질적으로 전술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러시아군이 헤르손에 주둔하는 3만 병력을 철수하는데 몇 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이 병력과 5,000대 이상의 중장비를 불과 이틀 만에 철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군은 오래전에 철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바드라 쿠마르는 분석했습니다. 복귀해보면 세르게이 수로보킨 장군은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8일 후인 10월 18일 철수를 암시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주 이례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헤르손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분석해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의도적으로 헤르손의 인프라와 민간 주거 건물을 공격하고 있으며 특히 하이마스로 안토노프스키 대교와 카옵스카야 수력발전소를 파괴하려 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마스 포격으로 교통이 두절돼 도시의 식품 배송이 문제가 생겼을 뿐 아니라 물과 전기 공급에도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을 지휘하는 나토 지도부는 군이나 민간인 희생에 개의치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강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수로비킨 장군은 그래서 러시아군의 주요 임무는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지역으로 소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어려운 결정을 배제하지 않고 적시에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스바보드냐야 프레스에 글을 기고한 바드라 쿠마르는 러시아군의 철수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전상의 목적입니다. 러시아가 수십만 병력을 증강 배치하려는 계획을 방해하려는 우크라이나군과 나토 용병의 힘을 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카테리나 여제의 역사적 유산인 헤르손에서 철수를 연착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헤르손시에 있는 러시아 지구의 역사적 유물은 조심스럽게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또 지난 9월 하리코프에서 철수할 때와는 달리 강경파들을 모두 설득시킨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체첸의 람잔 카디로프와 바그너 용병을 이끄는 프리고진 등 실로비키들이 모두 수로비킨의 철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크렘린 내 강경파들이 헤르손 철수 결정에 반발해 내분이 일어나고 푸틴에게 등을 돌렸다는 소리들은 다 서구 미디어들이 써낸 소설입니다. 전혀 진실이 아닙니다. 러시아군은 사전 계획에 따라 아주 질서 있게 철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 통신, 식수 공급 같은 측면에서 크림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겁니다. 철수하는 러시아군은 헤르손과 드네프르강 동안을 연결하는 안토노프스카야 대교의 두 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이로써 완충지대가 만들어졌고 헤르손주의 60%는 아직 러시아 통제하에 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헤르손이 아직 러시아 영토라면서 다시 시 부분을 탈환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했습니다. 헤르손 철수 이후 러시아군 사령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오데사로 진군하는 작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포로제 지역의 방어선도 구체하고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휴전 협상 가능성은 섣불리 예상하기 힘듭니다. 키예프를 배후 조종하는 워싱턴이 헛갈리는 신호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CNN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분열되어 있는 건지는 불확실하지만 표면적으로 나오는 움직임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전투가 잠잠해질 겨울이 다가워짐에 따라 외교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둘 다 열렬한 네오콘으로 다소 회의적입니다. 러시아 측은 기본적으로 휴전 협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언론 보도만 보고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브하며 터널은 아직 길다고 말했습니다. 레아브로프 의무차관도 발리 G20에서 러미 간 외교장관급 회의가 예정이 없다면서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특수 군사작전이 됐든 평화협상이 됐든 동일한 목표가 달성되지만 분쟁이 종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관건은 마지막 남은 11월과 12월의 전투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최전선에는 다소간의 휴지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인프라를 파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기와 수도를 계속 공격해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방공 무기를 지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언발의 오줌누기입니다. 자폭 드론을 요격해봐야 미사일이 훨씬 고가인데다 자폭 드론을 워낙 대량으로 쏟아붓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로서는 방어해야 할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키예프 당국은 단전 단수가 현실화되자 300만에 이르는 시민을 대피시킨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피시킨다는 것과 자발적 퇴거 요청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둘 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대피시킨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이고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식사도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다고 해도 전체 전력량 소모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냥 풍선 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전력망은 국가 전체가 연동되어 있는데 다른 데로 소개시킨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골로 가서 촛불을 켜고 장작을 패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예프 당국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각자 도생입니다. 얼마 전 베레슈크 부총리는 전력 시스템의 부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에 있는 자국 난민들에게 봄까지는 귀국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뜯어먹고 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럽도 상황은 어려워 더 이상의 난민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퇴거를 해봐야 갈 데라고는 서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르보프, 트랜스카르파티안, 볼린 지역 주민들은 같은 동포라도 자기네들보다 동쪽 지역 사람이면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역 감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기네들이 더 순혈이라면서 키예프 사람도 차별합니다.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동부에서 온 방문객들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을 가지고 오면 이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올립니다. 같은 동포들에게 바가지 임대료로 돈을 벌면서 유럽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폴란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서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